에드워드 호퍼, 자신만의 세상을 그리다. 로버트 버레이 글, 웬덜 마이너 그림, 이경의 옮김. 에드워드 호퍼는 어린 시절부터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았다. 그는 필통 뚜껑에 이렇게 써놓았다. 에드워드 호퍼는 화가가 될 것이다. 호퍼는 그림 연습을 계속하며 꾸준히 그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그림 실력을 더욱 갈고 닦기 위해 뉴욕으로 갔고, 그 다음엔 파리로 갔다. 그러나 호퍼는 대중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호퍼는 시골에 있는 집이나 고독한 도시인처럼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그렸다. 그의 그림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전혀 팔리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화가가 될 거라는 자신의 꿈에 대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에드워드 호퍼의 이야기는 용기와 투지, 결단력에 대한 이야기이다. 로버트 버레이와 웬델 마이너는 화가에 대해 멋지게 소개한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화가 중의 한 사람인 호퍼의 세계로 어린 독자들을 초대한다. 에드워드 호퍼, 자신만의 세상을 그리다. 제네게, 내가 최고야. 로버트 버레이. 심장의학 분야의 거장이신 존 엘레프레 리아즈 박사님께 감사를. 웬델 마이너. 에드워드 호퍼는 화가가 될 것이다. 어린 에드워드 호퍼는 꿈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꿈에서도 가장 큰 꿈은 커서 화가가 되는 것이었지요. 호퍼는 필통 뚜껑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 놓았어요. 에드워드 호퍼는 화가가 될 것이다. 에드워드는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놓고 창 너머 허드슨 강을 한참씩 바라보다가 연필을 쓱싹쓱싹 움직이면 종이 위에 돛담배나 갈매기가 천천히 떠오르곤 했지요. 마법처럼 말이에요. 때때로 에드워드는 서툴게 그린 자신의 그림 아래쪽에 어른 화가들이 그렇듯이 서명을 남겼습니다. 에드워드는 대나무처럼 쑥쑥 자랐어요. 학교 친구들은 에드워드의 길고 가는 다리를 보고 메뚜기라며 놀려댔지요. 영어로 메뚜기가 글래스오퍼라는 발음이 비슷했거든요. 다른 남자애들이 야구를 하거나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에드워드는 강둑으로 걸어가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주름진 물결 위에서 반짝이는 햇살이 너무 아름다웠지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리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에드워드는 궁금했습니다. 언젠가는 나한테 보이는 대로 다 그릴 수 있게 될까? 고등학교를 나온 뒤 에드워드는 그림 공부를 하러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20세기가 막 시작되는 대단히 놀라운 시대였어요. 거대하고 활기찬 대도시는 가능성과 흥분으로 북적거렸지요. 에드워드도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마침내 진짜 화가의 길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는 강의를 들었고 공부를 했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라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했어요. 에드워드는 파리에 끌렸습니다. 파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고향 같은 곳이었지요. 그는 파리를 여행하며 그림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수줍어하는 성격 탓에 여행길에서 친구는 많이 사귀지 못했지만 미술관에서 몇 시간씩 그림을 바라보며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친구로 만들었지요. 에드워드는 야외에서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파리의 빛과 그늘은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르다. 그림에 대한 생각을 가득 품은 채 에드워드는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잡지에 사파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그린 사파 몇 개가 상을 타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들이 그려달라는 그림을 그리는 건 행복하지 않았지요. 에드워드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움직인 주제에 대해 그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에드워드는 낡은 건물 꼭대기에 값싼 아파트를 빌렸어요.
난로 하나로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해야 해서 날마다 지하실에서 꼭대기까지 힘들게 석탄을 날랐지요. 욕실도 없어서 1층까지 내려가야 했고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 집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미국은 변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그런 미국을 참신한 방식으로 새롭게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에드워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오래된 집들의 모양과 느낌에 사로잡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의 한쪽 면에 비치는 햇빛을 그리는 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집을 그리는 걸 좋아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그린 집들은 울적하고 고요하고 외로워 보였거든요. 어쩌면 그 집들은 에드워드 자신을 닮지 않았을까요? 에드워드는 42살에 화가 조 니스빈과 결혼했어요. 에드워드와 조는 예전에 같은 미술 학교를 다녔답니다. 조는 에드워드에게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보냈어요. 그림을 그릴 때면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에드워드가 그림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조는 에드워드처럼 시를 읽고 연극이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림도 함께 그렸지요. 가끔씩 시골로 차를 몰고 가 야외에서도 그렸고요. 날씨가 나쁘면 차 안에서 그리기도 했지요. 대서양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차를 몰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에드워드는 길을 따라 서 있는 등대들을 자주 그렸습니다. 등대 그림들은 그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로 꼽히지요. 물감에선 윤기가 흐르고 키 큰 등대들은 땅과 바다 위로 불쑥 솟아나 햇빛 속에 반짝거리며 우뚝 서 있습니다. 나중에 조와 에드워드는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코드 바닷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여름 동안 일도 하고 쉬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에드워드는 바다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시골길을 차로 달리다가 어떤 광경에 마음이 끌려 멈춘 적도 있었어요. 그곳은 아름다운 강원도 아니고 기분 좋은 농장도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길 옆에 서 있는 낡은 건물에 장사도 안 되어 다 망해가는 주유소였지요. 주유소라는 제목의 그림은 외딴 곳에 있는 주유소를 보여줍니다. 에드워드가 탐색하다 찾아낸 고요하고 쓸쓸한 풍경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에드워드 호퍼는 여전히 도시를 사랑했어요. 그는 뉴욕 거리를 걸어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그랬듯 그는 탐색 중이었어요. 다른 화가들이 그리지 않는 것들을 찾고 있었죠. 다른 화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싶었으니까요. 에드워드는 오직 자신만이 본 것을 그리고 싶었어요.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도시를 헤매고 다니면서 에드워드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2층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는 얼굴들을 보았지요. 영화관 복도에 조용히 서 있는 지루한 표정의 안내원을 보았고요. 일요일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서 빛바랜 가게 입구도 보았어요. 에드워드는 그런 스케치들을 작업실로 가져가 끈기 있게 작업했지요. 어떤 때는 그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몇 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또한 밤에 도시를 탐험했어요. 도시를 통과하는 고가 전차에 올라타고 눈앞에 흘러가는 차창밖의 그림들을 응시했지요. 그것은 혼자만 볼 수 있는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는 부부가 있었어요. 어둑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캄캄한 거리를 외로이 걷는 사람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진지했고 조금은 슬퍼 보였어요. 그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이 사소한 궁금증들이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많은 그림들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는 돌아다니면서 스케치한 것들을 자주 섞어 결합시켰지요. 황량한 거리 구석의 카페,
생각에 담긴 채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 괴상한 녹색 도로 위에 어두운 그늘 같은 것을 말이에요. 에드워드는 이런 장면과 세부 묘사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 잘 알려진 몇몇 그림들을 창조해냈습니다.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란 유명한 그림은 밤에 식당에 앉아있는 외로운 사람들을 보여주지요. 나중에 에드워드는 설명했어요. 나는 대도시의 고독함을 그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의 그림을 좋아하게 됐어요. 미술관들은 그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어 했고,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 속에서 낯설고 멋진 점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러나 에드워드와 존은 케이프 코드의 오두막이나 뉴욕의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갈 뿐이었어요. 늘 그랬듯 그는 계속 그림을 그렸고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에드워드에게 그림을 왜 그리는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림을 왜 그리냐고요? 나는 내 자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에드워드는 자신의 그림들이 자기가 본 것을, 느낀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빈 방의 빛은 에드워드가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 가득한 방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침내 만족했을까요? 그것이 등대든 밤참을 먹는 외로운 사람이든 아니면 벽에 비친 단순한 빛이든 에드워드 호퍼는 찾아다녔고 찾아냈지요. 그리고 끝내 그려냈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세상을. 에드워드 호퍼, 영웅이며 탐험가인 화가. 화가가 영웅일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거대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많은 어려움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한다면 에드워드 호퍼야말로 그런 사람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믿어주지도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호퍼의 예술적인 길은 길고 길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성공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일해야 했다. 그는 자신을 굳게 믿고 그림 그리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며 아내 조 말고는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는 세상을 버텨냈다. 마침내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은 뒤에도 에드워드 호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조용히 끈기 있게 계속 그림을 그릴 뿐이었다. 화가가 탐험가일 수 있을까? 우리는 탐험가를 새로운 땅을 헤쳐나가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호퍼가 활동하는 동안 미국과 유럽 예술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수많은 화가들이 큐비즘, 입체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같은 예술 운동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게다가 추상 미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호퍼가 사랑한 그림 스타일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호퍼는 외로운 사람들, 신비한 바다, 도시적 풍경의 그늘, 황폐한 도시의 거리, 텅 빈 집들, 외로운 길들에게 대한 자신의 묘사 속에서 자신의 독특한 시각을 발전시켜 나가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적 영토를 발견하고 탐험했다. 우리가 조심스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그림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 에드워드 호퍼, 영웅이며 탐험가인 그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미술에 대한 호퍼의 생각. 에드워드 호퍼는 평생 동안 미술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어서 미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아내인 조 호퍼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 에디와 얘기하는 건 가끔 우물에 돌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바닥에 닿았는데도 콩소리가 안 나는 것만 빼면. 여기 에드워드가 미술에 대해 얘기한 몇 가지 말들이 있다. 위대한 작품은 화가의 내면적 삶을 외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또한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좋은 화가는 자신들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항상 노력한다는 뜻이다. 모든 화가의 발전에 있어서
마지막 작품은 싹은 언제나 초창기에 발견된다. 어떤 화가든 젊은 시절 자신의 초창기 때 가졌던 기술과 생각을 사용하여 그 위에 자신의 세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에드워드 호퍼는 말하고 있다.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특별한 기술을 점점 개발시키며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굳이 그림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림이란 상과 아름다움에 대한 무언가를 고유의 특별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 즉 그림이란 그림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에드워드는 말하고 있다. 호퍼의 대표적인 네 작품, 일요일 이른 아침, 언덕 위의 등대, 주유소, 밤을 새우는 사람들. 일요일 이른 아침, 이 그림에서 호퍼는 사람이 없는 뉴욕의 거리를 묘사한다. 나지막한 소화전과 기우뚱한 이발소 기둥이 그림에 나타난 수많은 가로 세로 선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기에 거리에는 거리 자체의 고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언덕 위의 등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햇빛을 받아 빛나는 등대가 우뚝 서 있다. 그러나 그 옆에 집은 등대한테서 고개를 돌리고 있고 언덕 위의 그림자는 어둡고 스산하다. 등대는 호퍼가 이 장면을 그렸던 1927년 무렵에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때 그는 미술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었다. 언덕 위의 등대는 인상적인 빛과 그림자로 인해 호퍼가 그린 수많은 해안과 시골 풍경 그림들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꼽힌다. 주유소. 늦은 시간 숲은 자연의 경계에 외롭게 밝게 빛나는 외딴 건물 너머로 어렴풋하게 보인다. 차는 한 대도 다가오지 않는다. 주유소의 직원, 일하는 복장을 한은 이제 일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호퍼에게 있어 단순한 것은 없다. 이 그림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밤을 새우는 사람들. 호퍼의 그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림인 밤을 새우는 사람들은 도시의 늦은 밤의 느낌을 잘 잡아내고 있다. 빛은 간이 식당의 유리창을 통해 바깥의 거리로 흐르고 카운터에 앉아있는 세 사람은 각각의 고독 속에 잠겨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왜 거기 있을까? 아마도 이 그림은 대도시의 고독을 묘사하려고 그렸을 것이다. 화가 웬델 마이너의 말. 에드워드 호퍼는 20세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화가 중의 한 사람이다. 학생 시절부터 나는 빛과 색상의 대비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 책에서 나는 나만의 스타일을 간직한 채 호퍼의 작품 느낌을 살려내려고 애썼다. 조심스럽게 살펴본 독자라면 이 책에 실린 호퍼의 유명한 네 작품에 대한 나의 해석이 원작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호퍼가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낯익은 느낌을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 아마도 이 책의 그림들을 보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게 호퍼 그림이랑 비슷한데? 이 책에서 로버트 버레이와 나는 어린 독자들에게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을 알려주려고 했다. 대상을 관찰하며 그리는 호퍼를 보면서 독자들도 그와 함께 그곳에 있다고 상상하게끔 해주려 했었다. 호퍼는 가끔 현장에서 주제를 스케치하고 그리기도 했지만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가 기억을 되살려 관찰한 것을 스케치하기도 했다. 그의 작업은 현실과 상상의 결합이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는 아마도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밤을 새우는 사람들일 것이다. 내가 연구한 바로는 이 그림에 나오는 심야 카페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다. 호퍼는 이 상상의 장소를 그가 걸어다닌 뉴욕의 거리에서 만났던 많은 다양한 장면으로부터 창조해냈다. 그는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런 카페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그 일을 해냈다. 그런 것이 창조의 힘이다. 로버트 버레이와 나는 어린 화가들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런 다음
자신만의 세상을 멋지게 그려내기를 바란다. 나는 이 책에 대한 흥미를 가져다준 미술가이자 작가인 게린 레빈에게 특별한 감사를 보내고 싶다. 레빈 박사의 책 에드워드 호퍼 사적인 생애에서 얻은 정보는 내게 전문적인 지침이 되어 주었고 호퍼가 진정으로 독특한 화가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 주었다.